6절 이화학 분석, 정량 정성 분석. 첫 번째 양이온 정성 분석.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량 분석은 이제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정성 분석은 성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정량 분석이라고 하면, 정성 분석은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분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이온 정성 분석. 양이온을 총 6개의 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양이온들마다 고유의 화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유의 화학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과 반응해서 침전물, 즉 염을 형성하는 화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동일한 그 분족 시약과 반응해서 침전물을 형성하는 양이온들을 총 6개의 족으로 카테고리화해서 묶어서 우리가 6개의 족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실험 방법을 양이온 정성 분석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양이온을 구분하는 족이라는 개념은 주기율표의 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동일한 침전 시약과 반응해서 침전물을 형성하는 특성별로 구별해서 나눈 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족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고유의 침전 시약이 있어요. 걔를 분족 시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양이온 1족, 2족, 3족, 뭐 같은 족에 있는 화합물질인 것은 뭐 그렇게 나오거나, 또는 그 족별로 이 족을 분석하기 위한 분족 시약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또는 침전물의 색을 물어보는 문제 정도가 많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분석할 때는 이제 1족, 2족, 3족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섞여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족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2족을 분석을 하고, 3족을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로 제가 양이온의 분류를 한번 좀 만들어 봤거든요. 자, 1족은 이런 3가지 물질, 그리고 분족시약 HCl, 그리고 침전물은 여기서 CL과 얘네들이 다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염화물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족을 이제 염산을 넣은 상태에서 분족시약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침전물의 유무를 보고 1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물질들, 이거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있을 때를 이제 우리가 2족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 황화수소를 집어넣고 0.3몰의 염산 상태에서 분족시약으로 황화수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과 황이 결합해서 황화물을 생성을 합니다. 산성 조건에서만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0.3몰의 HCl의 농도 하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3족, 4족, 5족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각 대상 물질과 분족 시약과 그리고 결합했을 때의 물질, 이것을 암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족은 침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침전이 없기 때문에 분족 시약도 없겠죠.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1족부터 6족까지를 이 양이온과 분족 시약과 침전물 기준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족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파트에서는 양이온 1족에서부터 6족까지 이제 어떤 침전물을 형성하고 그 침전물의 색이 무엇인지를 꼭 암기하시는 것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1족은 이렇게 세 가지 침전물을 형성을 하고 다 이제 염화물 침전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색깔이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양이온 2족인데 이것도 이 침전물에 대한 색깔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암기를 다 해주셔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한 그 정성 분석의 방법이나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이제 3족이죠. 3족은 뭐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철, 크롬, 알루미늄, 그래서 이런 흰색 침전, 회녹색, 흰색 뭐 이런 것들을 이룬다. 4족도 각각의 반응과 색깔을 꼭 암기를 해주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5족. 정성 분석 방법은 5족까지만 합니다. 6족은 침전을 형성하지 않아서 분족 시약도 없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물질들은 다른 방법으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온 정성 분석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분리해서 실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1족이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2족을 침전물을 유도해서 분리를 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3족 그리고 4족 그리고 이제 5족을 잔여물로 분리를 해서 검출을 하는 순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족은 이 양이온 정성 분석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석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족별 분석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부터가 조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양이온 제1족은 이제 묽은 염산을 분족시약으로 넣고요. 6몰의 HCl을 가하면 이 Cl 성분과 뭐 은, 납, 수은 얘네들이 같이 결합해서 염화물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그 가라앉는 침전물이 생기면 걔네를 따로 모으고 남아있는 것으로 이족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족 분석은 분족 시약이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인데 분족 시약이 황화수소인 것이 두 개예요. 4족도 황화수소일 때 이제 침전물이 발생합니다. 근데 조건이 달라요. 2족은 이제 0.3몰의 HCl, 즉 산성 상태에서 침전이 형성이 되고요. 4족은 염기성 상태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족 시약은 같지만 조건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족 분석 후에 남은 용액을 이게 분족 시약과 그 다음에 이제 산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0.3몰의 염화 수소를 집어넣어서 염산을 넣어서 반응을 시키죠. 그리고 0.1몰의 염화 암모늄과 황화수소를 세정하면 이제 구리족과 주석족으로 분리해서 침전을 형성해서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발생한 침전물, 이 구리족과 주석족의 침전물을 거른 후에 남은 용액으로 양이온 3족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3족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분족 시약으로 염화 암모늄과 암모니아수 혼합 용액을 넣습니다.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암모니아수의 이 OH- 수산화 이온이 그 대상물질하고 반응해서 침전물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염화 암모늄을 넣는 이유는 얘를 집어 넣었을 때 4족 이하 양이온의 침전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 암모늄을 집어 넣어야 3족에 해당하는 물질들만 침전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족 분석 후 남은 용액에 pH 8인 황화 암모늄을
가한 다음에 침전물을 거르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3족은 이제 황화물 2족보다 용해성이 높아서 황화수소를 포화시켜도 침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과산화수소를 첨가하고 수산화나트륨을 처리해서 수산화착물을 형성시켜서 침전을 유도하는 거고요. 이것이 끝나면 침전물을 거른 후에 다시 이제 4족 분석으로 진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양이온 4족의 분족 시약은 아까 2족과 똑같이 이제 황화수소인데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양이온 제4족은 2족이랑 분족 시약은 동일한데 조건이 달라요. 2족에서는 이제 0.3몰 염산을 집어넣어서 그 산성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침전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양이온 제4족은 알칼리성의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침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족 시약은 대신 2족과 4족이 같다. 하지만 서브로 넣는 수용액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침전이 형성된 걸 다시 거르고 남은 것을 이제 5족 분석으로 이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양이온 5족은 이제 분족 시약이 탄산암모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탄산이온이에요. CO3 E-. 그래서 얘하고 결합해서 침전물을 형성하는 물질들이 이제 양이온 제5족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 양이온 1족부터 5족까지의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침전물의 유무와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6족은 이제 분족 시약이 없어서 얘네들은 이제 계통 분석을 할 수는 없고 밑에 보면 이제 리트머스 종이 불꽃 반응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물질 분석으로 유무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이온 계통 분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총 양이온의 수는 25종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6개 족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각각의 족에 대한 침전 특성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족은 염화물 침전, 2족은 황화물 침전인데 약산성 기준에서, 3족은 암모니아 완충 용액에서 수산화물 침전, 주로 이제 OH- 때문에 침전을 이루는 형태고요. 4족은 이제 황화물 침전인데 조건이 염기성, 5족은 탄산염 침전 CO3-, 그리고 6족은 침전이 없다, 이루지 않는 이온들이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는데 아까 표로 하나 정리해 놓은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1번 양이온 제2족을 분리한 여액으로 3족을 분리할 때 전처리로 황화수소 가스를 제거하는 이유. 이것은 황화수소 가스와 결합하는 물질이 이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니켈이 알카리성 상태에서 황화수소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족의 양이온 정성 분석을 할 때 0.3몰 HCl을 집어넣어서 이제 산성 상태에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그 니켈과의 반응을 억제하고자 2족 분리한 후에 3족 분리하기 전 전처리로 화학수소를 제거를 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양이온 제5족의 정성 분석 이온 중 바륨 이가이온과 중크롬산 칼륨과 반응해서 침전물을 생성시킨다. 이 침전물의 색깔은 5족의 바륨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중크롬산 칼륨과 반응을 하면 이게 크롬산 바륨이라고요. 크롬산 이거를 형성을 하고요. 이것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이것도 암기를 해두세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3번 양이온 1족에서 5족까지 혼합 연수백으로부터 2족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2족은 분족 시약은 황화수소고
액성은 이제 산성 0.3몰 HCl 넣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이온 중 제5족 양이온이 아닌 것은 5족은 암기를 해두세요. 바륨, 스트론튬, 칼슘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간은 4족이에요. 4족.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양이온 제4족의 암모니아성 시료 용액에 다이메틸글리옥심의 알코올성 용액을 한 방울씩 넣으면 붉은색 결정성 침전물이 생긴다. 이 침전물을 생성시키는 물질은 니켈입니다. 니켈.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니켈 확인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이메틸글리옥심을 활용한 이제 붉은색 침전물 유무, 변색 과정, 변색 반응. 답은 3번이고요. 6번 바륨, 칼슘, 나트륨, 칼륨 4가지 이온이 섞여 있는 혼합 용액이 있다. 이것에 대한 분족 시약을 찾아라인데 이 두 개가 5족하고 6족이잖아요. 얘는 탄산이온과 반응을 해서 염을 생성하고요. 얘는 분족 시약이 없죠. 그래서 이 탄산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뭔지 찾아보면 답은 1번밖에 없잖아요. 탄산암모늄을 넣어서 분족 시약으로 활용을 합니다. 5족은. 7번 수산화 침전물이 생성되는 것은 3족입니다. 3족. 8번 양이온 제1족에 해당하는 것은 제1족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 납, 수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꼭 암기를 해두시고요. 핵심 이론 02 음이온 정성 분석. 음이온 정성 분석은 적절한 분류 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계통적으로 이제 양이온 분석처럼 1족, 2족, 3족 나눠서 이렇게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일부는 이제 족 분류 시약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의 개별 반응을 보는 점적 분석 방법으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점적 분석이 뭐냐면 이게 스팟 테스트라고 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의 발색 반응을 확인하는 그런 그 간이 분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오면 이제 1족 음이온이 무엇이냐, 그리고 분류 시약이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 그것 정도만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족은 뭐 이렇게 음이온이 돼 있고 분류 시약으로 이렇게 쓴다. 5족 음이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물질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성 상태의 검액에 MG 믹스처를 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마그네슘 베이스에 그 구리와 염소를 혼합한 시약입니다. 이것을 가하고서 유리봉으로 이제 긁어주면 이런 물질이 백색으로 이제 바닥에 침전된다고 해요. 다 각계 반응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6족 음이온도 역시 각계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물질이 있다. 핵심 예제 음이온 정성 분석에서 염소, 브롬, 요오드 뭐 이런 이온의 침전 이게 이제 3족 음이온의 종류죠. 3족 음이온의 분류 시약은 질산은입니다. 질산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정량 정성 분석 중화적정법. 중화적정법은 대표적인 정량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모를 때 그 대상 성분의 이제 양을 측정하는 분석법인데요. 그래서 중화적정법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대상 물질의 양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원리에 보시면
이제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형성이 되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 5개가 있다고 하면 얘도 5개가 있어야 물이 형성되고 그리고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라는 물질에 이제 B라는 물질을 계속 조금씩 넣어주면서 그 어떤 색깔의 변화나 또는 어떤 게이지의 변화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화적정의 원리는 수소와 알칼리 이온, 수산화 이온이 만났을 때 물이 형성되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이 중화적정의 원리를 중화적정의 원리는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만났을 때 물이 생성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와 OH-가 같은 양이 반응을 해야 물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물질 안에 수소가 얼마 들어있는지 모를 때 B라는 물질을 이제 넣어 보면서 물이 생성되고 그리고 그 색깔의 변화를 보면서 A라는 물질 안에 수소 이온이 얼마큼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화적정법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NV는 N-V- 이 식을 활용을 해서 대상 물질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중화적정법의 가장 그 베스트는 산과 염기가 강할 때 정확한 적정이 가능합니다. 종말점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산과 염기가 강할 때 적정이 가장 확실하고요. 강산과 양염기 또는 약산과 강염기를 할 때는 이제 가수분해 반응에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강산과 약염기가 반응하면 아무래도 그 pH 레인지가 좀 약간 낮아지겠죠. 또는 약산과 강염기가 반응했을 때는 pH 레인지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적정 pH 범위에 따른 지시약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약산과 약염기는 어떤 그 pH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시약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전기적정법 등을 이용해서 그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상 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당량점이란 개념은 산과 염기가 중화한 종말점, 그 반응이 끝나는 그 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뷰렛으로 이렇게 적정할 때 몇 방울 떨어뜨려서 반응이 끝나는 점, 그것을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화적정 곡선, 그 산과 염기의 세기에 따라서 4가지 곡선이 나오거든요. 밑에 그래프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떤 지시약을 사용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강산과 강염기를 적정할 땐 페노프탈레인이나 메틸오렌지를 지시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약산의 강염기로 적정을 할 때는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으로 사용을 하고요. 강산을 약염기로 적정할 때는 pH가 좀 낮아지니까 이제 메틸오렌지 지시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약산과 약염기로 할 때는 지시약으로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H 미터 같은 전이차 적정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중화적정 곡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강산과 강염기로 적정을 하게 되면 pH가 아주 고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메틸오렌지와 페노프탈레인 2개 다 지시약으로 활용이 가능을 합니다. 약산을 강염기로 할 때는 아무래도 염기 쪽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페노프탈레인을 이용을 해서
측정이 가능하겠고요. 강산을 약염기로 할 때는 산이 강하니까 아무래도 산 쪽에 레인지가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메틸 오렌지를 활용해서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약산과 약염기를 반응시켰을 때인데요. 이때는 전이차 적정기를 이용해서 pH 미터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3. 표준 용액. 표준 용액은 중화 적정법에 사용하는 이제 기준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산과 강염기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분석 물질과의 반응이 확실하고 그리고 종말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이제 추리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용액으로는 강산과 강염기를 쓴다. 산의 표준 용액은 세 가지입니다. 진한 염산, 과염소산, 묽은 황산. 염기의 표준 용액은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나트륨, 칼륨, 이제 바륨의 수산화물. 요것을 통해서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산과 염기의 지시약. 지시약은 어떤 산과 어떤 염기가 결합되어 있느냐, 즉 적정의 레인지가 산 쪽이냐 염기 쪽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지시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페노프탈레인과 그리고 이제 메틸오렌지 이렇게 두 개죠. 나머지도 기억을 함께 해두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색깔도 중요합니다. 색깔도 중요한데 이 pH 레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페롭탈린 같은 경우는 pH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약산과 강염기 또는 강산과 강염기를 적정하더라도 염기가 좀 많으면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겠죠. 반대로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 강할 때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지시약인 것은 지시약이 아닌 것은 또는 뭐 강산과 강염기 또는 뭐 강산과 약염기를 반응시켰을 때 적절한 이 지시약으로 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0.1몰 NaOH 0.5L와 그리고 0.2몰 염산 0.5L를 혼합한 용액의 최종 몰 농도 값은 얼마냐. 이 첫 번째 수산화나트륨이랑 염산이 반응을 하면 이게 지금 농도가 2배가 높잖아요. 원래는 NV는 N-V- 해서 이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다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도 1가 얘도 1가잖아요. 그럼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몰 농도 값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몰 농도로 두고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0.1몰 NaOH 0.5L 하고 네, 2배니까 0.2몰 HCl 0.25L가 반응하면 물이 됩니다. 네, 이게 중화가 끝나는 거죠. 네, 그럼 무엇이 남느냐? 0.2몰 HCl 0.25L가 남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게 염산의 몇 몰이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0.2몰이니까 0.2몰 퍼 리터죠. 몰 농도니까 여기 단위입니다. 곱하기 0.25L 하면 없어지면서 얘랑 곱하면 0.05몰이 되죠. 네, 그것이 이 두 개를 합한 그 수용액 상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0.5L, 0.5L 합하면 1리터죠. 그럼 0.05몰 퍼 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지시약이 아닌 것은 메틸 오렌지, 브로모크레졸 그린, 브로모티몰 블루 다 여기 지금 그 색깔 이름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다 지시약이에요.
페노프탈레인만 색깔이 없고 나머지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메틸에테르는 전혀 지시약이랑 관계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3번 중화적정법에서 당량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쭉 읽어보시면 자 1번 실질적으로 적정이 끝난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말점이죠. 종말점. 그래서 1번이 당량점하고는 관계가 없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당량점에 관한 설명. 4번 전이차 적정으로 중화 적정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전이차 적정을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전이차 적정은 약산 플러스 약염기일 때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 되게 미세한 수치로 나오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노프탈레인은 지시약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겠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약산과 강염기 적정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시약. 약산이랑 강염기랑 합치면 염기 쪽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염기에 좀 최적화된 지시약은 페노프탈레인입니다. 네, 염기에 잘 쓰일 수 있는 지시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페노프탈레인. 답은 4번입니다. 6번 중화적정에 사용되는 지시약으로 pH 8.3에서 10.0 요것도 페노프탈레인이에요. 네, 염기죠. 답은 2번이죠. 7번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할 때 당량점의 pH 요 두 개를 합치면 약염기 강산 그러면 약산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약산의 좀 정확한 적절한 레인지라고 하면 pH 7 이하가 아닐까. 답은 2번입니다. 8번 0.1 노르말 농도 NaOH 25ml 그리고 같이 이제 중화 적정하는 이것은 염산 0.1 노르말 농도 그리고 팩터는 1이다. 그리고 적정에 사용된 표준 용액의 양은 25.15ml다. 그러면 역학값. 얘는 NVF 요거 역가입니다. F는 N-V-F- 요걸로 푸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네, 각각 넣으시면 됩니다. 네, 0.1 노르말 농도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V는 25 근데 우리가 F를 모르죠. 그쵸? N-는 얼마입니까? 0.1 그리고 V- 얼마입니까? 25.15 F는 1이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0.1 곱하기 25 곱하기 F는 0.1 곱하기 25.15 곱하기 1.000 하면 이런 건 약분을 할게요. 그럼 F만 남기고 이항을 하면 F는 25.15를 25로 나눈 값이죠. 그럼 1이랑 비슷한데 1보다 약간 크겠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3번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에요. 핵심 이론 공사 완충용액. 완충용액의 개념은 산과 염기가 들어왔을 때 pH 변화를 억제시켜주는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칙은 이제 르샤틀리에 법칙에 적용을 받고요. 일반적으로 산과 그 짝염기 혼합물로 이루어진 용액을 말합니다.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세트산을 기준으로 아세트산이 약산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짝염기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물질이 물속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산이 들어왔어요. 그럼 산이 들어와서 pH를 내리고 싶은데 이 짝염기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사라집니다. 일정 양 동안은 이 짝염기가 다 소진되는 그 지점까지는 pH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버퍼 솔루션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염기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염기와 이 약산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기가 아세트산과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물이 생기죠. 그쵸? 이게 일종의 중화작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OH도 힘을 발휘를 못해요. 언제까지? 아세트산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산이 들어오거나 염기가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약산과 그 산의 염 이렇게 구성된 네, 수용액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버퍼 솔루션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생화학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이런 그 르샤트리의 원리에 적용이 된다. 완충용액의 구성은 약산과 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짝산으로 구성해서 각각 수소나 OH가 마이너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충용액의 pH 계산은 뭐 약산 짝염기나 약염기 짝산 완충용액이나 모두 이제 핸더슨 바일바흐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초기에 짝산, 짝염기의 농도비를 알면 그 pH를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완충용액은 활동도 개수, 온도,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제조 시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핵심 예제 1번 다음 pH 미터 보정에 사용하는 용액은 완충 용액을 이용해서도 pH 미터를 보정하기도 합니다. 네. 완충 용액의 개념은 강산 강염기 들어왔을 때 이제 저항할 수 있게 힘을 주어주는 네, 용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pH 보정에도 사용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2번 다음 두 용액을 혼합했을 때 완충 용액이 되지 않는 것은 완충 용액의 조건은 우선 약산이어야 되거든요. 네, 약산이나 그 짝염기 또는 약염기나 짝산 뭐 그런데 강산이 들어오면 얘는 완충 용액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3번 완충 용액이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는 법칙은 바로 르샤틀리의 법칙이다. 네. 기체 반응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반응이 평형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르샤틀리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